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네, 많은 분들 오늘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섹터일 겁니다. 앞서 예고해드리는 것처럼 섹터 분석에서 오늘 전력 인프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들어오면서 이 질문을 먼저 했어요. 전력기기 이제 성장 둔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 하셨죠? 전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죠. 네, 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네. 근거들이 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력 인프라를 범적인 차원으로 보면 전력기기, 전선, 원전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텐데 네. 주가의 차별화는 있어요. 현재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작년 3분기죠. 3분기 때 전력 인프라 토탈 해가지고 네. 주가 상승률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2월에 약간 숨고르기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 3분기 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멀티플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이 보통 미국 전력기기 회사들 대비해서 조금 할인돼서 거래가 되거든요. 네. 미국 회사들이 PER 30배, 한국 회사가 20배 정도 거래가 되는데 작년 3분기 때 어닝 발표하고 나서 거의 3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좀 주가 부담이 있었다 보니까 네. 약간 11월, 12월에는 숨고르기 국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오늘도 약간 현대일렉트릭의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좀 나왔죠. 10% 정도 하회하는 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전혀 사이클을 멈출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부터 커버를 했는데 네. 이게 연례 행사예요. 2023년, 4년, 5년 그리고 네. 올해 역시도 항상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진에서 아마도 환율을 1,300원 정도로 가정을 하고서 가이던스를 아마 발표를 했었을 겁니다. 예. 시장 저 포함해서 다른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환율 1,400원에서 1,500원을 가정해가지고 추정치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이슈들 때문에 가이던스가 조금 하회를 한 것뿐이지 전혀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두 가지 부분. 환율 하나 하고 원래 HD 일렉트릭은 매해 좀 가이던스 소심하게 잡는 편이다. 자, 그러면 그 확장 사이클은 여전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하나하나 근거들을 저희가 추려가겠습니다. 네. AI하고 원전 뭐 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 정책에 좀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확대 정책을 강조했는데 그 현재로서는 실적보다 긍정적인 모멘텀에 저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전력기기 내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발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주가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발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원자력만 하더라도 인허가, 네. 부지 선정 그리고 공사 기간 모두 다 합치면은 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때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멀티플을 자극할 만한 미국의 정책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원전, 태양광, 풍력 주가들이 크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2021년, 22년에 바이든 정권 때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도 사실 실적보다는 탈탄소 또는 ESG 이런 거에 대한 화두로 멀티플이 올라간 것이고요. 네. 지금의 원전은 왜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딱 키워드가 경제성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당시에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은 에너지 가격, 전기 요금을 내려주겠다라는 걸로 주장을 하면서 원전 그리고 오일 앤 가스를 많이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어포더빌리티, 물가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정권에서 계속해서 정책적인 이벤트 펌프들을 계속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원전 역시도 흐름이 계속 강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원전 수출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체코 두코바니 이거는 뭐 사실상 다 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렇게 있는데 네. 체코와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유럽 거점 시장으로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UAE에서 성공적으로 한국 원전을 수출한 바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변수는 미국 트럼프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각국 정상들을 계속 만나면서 하는 게 원전 세일즈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MBS 만나면서 미국의 원전을 써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쓰라라는 것들을 세일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측면에서는 이 원전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밸류체인으로 나눠봤을 때 미국이 먹을 거는 먹고 한국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려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 가장 이제 원전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수익성,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 리포트 내신 거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의 목표가를 각각 92,000원, 11만 원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목표가 제시 안 하셨잖아요. 네, 한 1년, 아니 사실은 뭐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산업 네. 측면에서. 근데 네. 왜 갑자기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원전 정책이 이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한국 원전 밸류체인에도 실제적인 이익이 되겠다라고 좀 판단이 서가지고 이제 예.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설계도 그리고 기반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부족한 게 공급망인 거죠. 실제로 원전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원전에 콘크리트, 그러니까 건설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미국은 사실상 원전 공급망이 붕괴가 됐다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1979년에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 발생한 다음에 미국이 원전을 건설하지를 않았어요. 대형 원전을. 그러면서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약간 다른 산업이기는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가지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흐름이 사실 원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판단 때문에 최근에 작년 말에 이제 목표 주가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수익성과 관련한 건 어떻게 보시는지? 수익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네. 이게 원전 프로젝트가 이게 10년 지나고 나서 건설이 된 다음에 또 다시 10년 운영을 해야지 그렇죠. 전체적인 수익성에 대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저가 수주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사실 따지는 거는 네. 물론 한 명의 국민으로서는 중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투자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집중할 만한 질문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히려 조금 더 큰 시야로 가지고 방향성 베팅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워낙 공기가 길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한참 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주가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조금 더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 이거 궁금해 하시는데 전력기기. 네. 그 AI 팩토리 전환기라는 표현이 좀 등장을 해요.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네. 이제 AI 팩토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GPU 설계, 그러니까 호퍼, 블랙웰, 루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GPU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반하는 인프라 역시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작년에 보면은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기사라던가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냐? 네. 호퍼에서 블랙웰로 넘어가면서 인프라 변화가 냉각 쪽에서 필요했어요. 기존의 공랭식에서 액체 예. 냉각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봤었을 때 지금 루빈 그리고 루빈 울트라가 나올 예정인데 네. 그러면은 전력 인프라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 전력은 52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전력 인프라는 800볼트로 더 전압을 더 강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야기한 게 800VDC,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800볼트의 고전압 DC 직류 전원으로 GPU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겠죠.
52에서 800으로 뛰는 거예요? 그럼 거의 한 13배 야. 이렇게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전력이 진짜 이제 올해 내내도 화두가 되기는 하겠네요. 뭐 실적과 무관하게 요거는 아마 기사로 많이 등장은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00 VDC, 그러니까 볼트 직류라고 하죠. 요거는 뭐가 좀 다른 건가요? 일단은 뭐 장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과학 시간에 P는 VI라고 해가지고 네. 전력은 뭐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하는데 동일한 전력을 공급할 때 전압을 올리면은 전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류가 내려가면 뭐가 좋냐면은 더 얇은 케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고 발열이 줄어들고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800 VDC 인프라의 장점은 뭐냐? 전압이 상승하면서 구리 사용량이 절감이 되고 케이블, 버스덕트의 소형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 통신에 있어서 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MV 링크 방식으로 GPU가 연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력 밀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MV 링크의 특징은 통신 반경이 짧다라는 겁니다. 2m밖에 안 돼요. 그럼 이 통신 반경 안에 GPU들을 몰아 넣는 게 더 가치 있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전력기기를 넣으면은 네. 컴퓨팅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800 VDC로 케이블, 버스덕트, 전력기기를 소형화, 일체화하면은 그 공간에다가 GPU 서버 렉들을 더 넣으면은 더 강력한 연산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필요해서 지금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건데 네. 그러면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에 가장 주목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800볼트로 전압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전력 부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초단위로 전력이 필요했다가 필요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에너지를 저장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들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ESS, 배스라고 할게요. 배터리 ESS, 그리고 커패시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MV 링크 방식은 이제 일체화된, 동기화된 컴퓨팅을 하다 보니까 초단위로 전력 부하가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갑니다. 이거를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는 커패시터, 배터리를 더욱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근데 탑픽을 LS 일렉트릭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아무래도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대형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리포트 보시면은 사실은 커패시터 쪽이 주가 측면에서는 더 매력도가 높습니다. 네, 가볍게 LS 움직이죠. LS 머티리얼즈, 비나텍 이렇게 두 개 기업이 있는데 기존의 커패시터의 전방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태양광 이쪽에 들어갔는데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주가의 기대감 자체가 더 올라가게 되고 리레이팅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대형주는 LS 일렉트릭, 중소형주는 비나텍, LS 머티리얼즈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